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산 리조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확대됩니다. 경찰은 원인 규명에 이어 원하청의 부주의 등 다각적인 수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209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의 원인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인 폭우와 부실한 차수공법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자신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낸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접 작업 현장에 화재 감시자가 배치됐는지, 소방 설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집중 조사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6명이 숨지고 27명이 경상을 입은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가 발생한 지 닷새. 최초 발화 지점은 배관을 유지보수하는 공간인 PT룸 배관 주변. PT룸이 있는 B동 1층에서 발견된 사망자 모두 부검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작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시작으로 화재 원인 규명에 먼저 속도를 냈습니다. 조사를 토대로 해서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고 그리고 현장 감식, 변사자 부검 등 이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서 화재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원청, 하청업체의 부주의 여부 등 안전관리와 책임 소재로 확대됩니다. 배관 절단과 용접 작업이 진행됐던 만큼 화재 감시자를 배치했는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화재 원인을 명확히 하는데 거기에 수사에 중점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고, 그리고 원청, 하청 공사 관계자들의 부주의가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어 시공사인 삼정기업에 대한 압수수색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로 지자체와 소방, 산업안전당국이 다시 전국 공사 현장의 화재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공사장 화재는 여전히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는 인테리어 자재들이 쌓여있는 마감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목재와 단열재, 페인트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자재들이 많았고 통로를 포함한 실내 곳곳에 보관하다 보니 화재 발생 시 대피도 취약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연성 자재들은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작업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같은 위험 때문에 소방당국과 산업안전당국은 화재 예방 교육과 공사 현장 점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장 화재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700여 건이 넘습니다. 해마다 400에서 6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망자도 46명에 이릅니다. 공사장에서 용접이나 절단 작업 등으로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으면 삽시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작업 반경 11m 이내 건물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을 경우 화재 감시자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 감시자, 화재 감시자라고 이렇게 두는 이유는 현장의 화재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그리고 작업 중의 안전, 그다음 사후의 안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어떤 역할과 어떤 임무, 심지어 화재 진압이라든지 초동 대응의 어떤 임무까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의 어떤 설정이 필요하고. 소방청은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대형 공사장 대상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난 대피로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우레탄 폼 등 가연물과 용접기 사용을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또 화재 안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209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의 원인이 이례적인 폭우와 부실한 차수공법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당일 약 379mm의 폭우가 내리면서 대량의 빗물이 배수로에서 넘쳐 지하로 유입된 것을 사고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이어 장기간 대형 공사 차량의 진출입으로 생긴 배수로 이음부의 이격과 균열이 지하수 유출을 가속하면서 결국 목재 차수벽과 배수로가 사라지며 지하수와 토사가 동시에 유실된 것으로 봤습니다. 차수벽이 다른 구간보다 약했던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조사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209 전체에 대한 지반 심화 위헌도 평가와 지표면까지 차수 공법을 확대하는 등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환경단체가 부산 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 협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는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이 시민사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고 이제 남아있는 절차는 부산 진구청과 협의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개발 이익의 3% 기여만으로 시민들의 공유재인 황령산을 통째로 민간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다며 부산 진구청이 사업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7일 오후 4시 1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고철 수거업체에서 60대 작업자가 굴삭기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 A씨는 척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업체는 굴삭기를 이용해 화물차 짐칸에 실려 있던 고철을 옮기는 작업 중이었으며 A씨는 다른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자신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인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CCTV를 확인하고 긴급 수배를 내렸으며 도주한 A씨를 오후 6시 45분쯤 부산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17일 오후 2시 45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점포 2곳이 모두 타고 다른 점포 1곳과 주차된 차량, 점포 내 가전제품이 불에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7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상가에 있던 상인과 방문객들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4월 16일까지 해양안전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이나 승선 정원 초과, 음주 운항, 조업구역 위반 등입니다. 남해해경청은 단속 전담반을 꾸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정구가 관내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입학생과 타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3월 1일 기준으로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등의 신입생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며 해당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와 금정구 평생교육과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금정구는 2021년부터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인원은 5,800여 명입니다. 창원시가 다음 달 4일부터 SBRT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과태료는 이륜차가 4만 원,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 원, 승합차와 4톤을 넘는 화물차는 6만 원입니다. 주말을 비롯해 공휴일까지 24시간 상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시는 계도와 홍보 활동으로 위반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천 해인사 영산 회상도가 27년 만에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국보 승격을 알리는 기념식이 18일 성보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신성범 국회의원, 김윤철 합천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합천해인사 영산회상도는 비단 바탕에 석가 열애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화면 구성과 존상 배치, 회화적 완성도와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으면서 1997년 보물로 지정됐다 지난해 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영산회상도의 국보 승격으로 현재 합천군이 보유한 국보는 합천해인사 대장경판과 장경판전, 고려목판 등 모두 7점입니다. 최근 부산 선적 어선 사고로 인명피해가 이어지면서 부산시가 선박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18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생명조끼와 자동소화 시스템 등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원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안전물품도 지급하는 한편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점검단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어선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어선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악을 하고 앞으로 유사한 어선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사고가 나면 의례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그 예방 대책을 세우고 또 이 사고가 났을 경우의 안전 대책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허술한 점들이 있지 않았나.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공사와 용역 등에 대한 사전 계약 심사로 예산 399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심사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시와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의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해 공사의 실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지난해 1,500여 건, 1조 1,000억여 원을 사전 계약 심사해 399억 원을 절감했으며 절감의 규모는 전년 대비 44% 늘었습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즉시 법안을 심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동의하고 협조된 상황으로 정부와도 협의도 마쳤다며 입법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가 지역 공공기관, 공기업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함께 나섭니다. 부산시는 18일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강서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8개 기관 기업과 함께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에코델타시티와 명지지구, 녹산과 미음산단의 첨단 산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부산시는 수요지 인근 공급자원 유치형 모델을 추진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 공급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은 다음 달 공모를 거쳐 2분기 중 최종 이뤄질 예정입니다. 양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원동역 일원에서 2025 원동 매화축제를 엽니다. 원동 또다시 봄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봄을 알리는 매화꽃과 함께 바람개비 꽃길, 작은 음악회, 매화 노래방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며집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 기간을 9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주 행사장도 기존 쌍포리에서 원리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